때는 당나라 시대 허주라는 땅에 조씨라는 한 장사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집안의 재산을 상속받아 한때는 미천한 장사를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일도 잘 풀려 큰돈을 손에 쥐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연이은 불운이 그를 덮쳤고 그는 날마다 고생하며 물건을 팔러 다녔으나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재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결국 남은 돈마저 다 써버린 그는 깊은 낙심에 빠져 집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낙양을 다녀온 벗이 찾아왔다. 벗은 조씨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낙양에서는 서역에서 들어온 진귀한 물건들이 넘쳐나는데 그것을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자신이 일부 자금을 보태겠으니 조씨도 함께 해보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이야기를 들은 조씨는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벗이 끈질기게 설득하자 마음을 돌렸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목숨을 끊겠다는 각오로 조씨는 필요한 돈과 행장을 챙겨 낙양으로 향하기 위해 나귀를 몰았다. 하지만 여행은 순탄치 않았다. 변주 근처를 지나던 중 병든 나귀 때문에 속도가 더뎌졌고 날씨까지 흐려 조씨는 더 이상 갈 길을 헤매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귀를 맡길 수 있는 객을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같은 곳을 추천했다. 다리 건너 판교점이라는 객이 있는데 마소이 근처에서는 그만한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입을 모아 칭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조씨는 궁금증이 생겼다. 판교점은 삼시성을 가진 여주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주인의 인심이 후하며 손님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나귀까지 내어줄 정도로 넉넉한 곳이었다. 여주인은 삼랑자라는 별칭으로 불렸고 사람들은 그녀의 관대함과 인덕을 칭찬했다. 이러한 평판에 이끌린 조씨는 곧장 판교점으로 향했다. 다리에 도착하자 객화가 눈에 들어왔고 규모는 그의 예상보다 훨씬 컸다. 건물은 칸수가 많았고 옆과 뒤편으로 축사와 부속 건물이 있어 주인장이 부유할 것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객 내부는 이미 술판이 벌어진 상태였다. 학자와 상인들이 모여 떠드는 소리가 북적거렸고 조씨는 한참을 헤맨 끝에 주인방 옆벽에 붙은 자리를 겨우 차지할 수 있었다. 잠시 후 여주인이 다가와 조씨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절세의 미인이었으며 조씨는 잠시 그녀에게 홀린 듯 바라보다 정신을 차리고 용건을 전했다. 혹시 나귀를 팔고 계십니까? 남은 나귀가 있습니까? 여주인은 상냥하게 웃으며 내일 아침이면 튼실한 나귀를 준비해 놓겠다고 대답했다. 그날 밤 조씨는 여주인의 친근한 태도와 객 내부의 따뜻한 분위기에 잠시 근심을 잊고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깊은 밤이 되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낙양에서의 장사와 앞으로의 여정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몸을 뒤척이던 조씨는 문틈으로 여주인의 방을 몰래 들여다보았다. 그곳에서는 누군가 촛불을 켠 채 물건을 옮기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은 여주인 자신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방 한가운데 놓인 2개의 거대한 나무 인형이었다. 사람 키만한 그 인형들은 웅크린 자세로 놓여 있었고 조씨는 눈을 떼지 못했다. 갑자기 여주인은 한쪽 소매를 걷고 단검으로 자신의 팔을 찔렀다. 피가 인형 쪽으로 흘러 들어가자 인형은 금세 몸을 펴며 사람과 소의 형상을 닮은 기묘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여주인은 인형에게 주머니를 건네고 함께 붙이며 묘한 주문을 읊었다. 조씨는 두려움과 호기심에 사로잡혀 그녀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 순간 인형들이 밭에서 금빛 꽃과 열매를 피워내는 장면을 본 그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조씨는 여주인의 불가사의한 능력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그 힘을 이용하면 자신도 재산을 얻을 수 있겠다는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밤의 신비로운 장면은 조씨에게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혼란과 공포를 남겼다. 여주인의 힘과 인형의 이상한 움직임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면서 조씨의 장사와 인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다음날 아침 조씨는 전날 밤 본 기묘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주인이 만든 소병과 나무 인형의 힘 그리고 피를 통해 인형이 살아 움직이는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하지만 조씨는 장사꾼으로서의 욕망과 생존 본능 때문에 두려움을 억누르고 판교점에서 나귀를 받기로 했다. 아침이 밝자
여주인은 웃음을 띈 얼굴로 손님들을 깨우고 전날 밤 만들어둔 소병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손님들은 감사를 표하며 기쁘게 먹었지만 조 씨의 눈에는 여전히 피가 묻어있던 인형들의 모습이 떠올라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 조 씨는 여주인의 눈치를 피해 몰래 소병을 내려놓고 이를 빠르게 회피하며 객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그가 나귀를 몰고 길을 떠나려는 순간 나귀가 병들어 제대로 걷지 못했다. 비틀거리며 길을 가려는 나귀를 어쩔 수 없이 이끌고 다시 판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객에 도착하자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조 씨는 놀라며 문틈새로 살펴보니 전날 소병을 먹었던 손님들이 모두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손님들의 몸은 점점 변형되어 눈, 코, 입이 떨어져 나가고 길쭉한 주둥이가 솟으며 등이 굽어 나귀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울음소리는 사람의 비명이 아니라 짐승의 울음으로 바뀌었다. 여주인은 벽에 기대어 무심히 이를 지켜보며 채찍을 휘둘러 나귀들을 축사로 몰아넣고 남은 귀중품을 챙겼다. 조 씨는 처음에는 충격과 공포로 몸을 굳혔지만 곧 여주인의 술법을 이용하면 큰 재산을 손에 넣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 씨는 처음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내 욕망이 앞서기 시작했다. 나무 인형과 여주인의 힘만 있으면 빌린 돈뿐 아니라 수만 양의 재산도 얻을 수 있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고 잠시 고민한 끝에 칼을 내려놓고 나귀에 올라 다시 판교점으로 향했다. 밤이 깊자 조 씨는 몰래 여주인의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주인은 나무 인형으로 농사를 짓고 금빛 열매를 소병으로 만드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주인은 소병을 조 씨에게 건네며 웃음을 보였다. 조 씨는 겉으로는 감사의 표시를 하면서도 내심 소병을 입에 넣지 않고 여주인을 관찰했다. 그러자 여주인은 은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독이라도 들었소. 어찌 드시지 않습니까? 조 씨는 난처함을 감추며 가져온 소병을 여주인이 맛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여주인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흔쾌히 조 씨의 소병을 받아 먹었다. 그러나 그 순간 조 씨가 만든 소병과 여주인의 소병이 바뀌는 순간 여주인은 충격과 공포로 몸부림치며 점차 눈, 코, 입이 떨어지고 당나귀로 변해갔다. 조 씨는 곧바로 그녀의 목줄을 채우고 방에 들어가 여주인이 착복했던 재물과 나무 인형 2개를 챙겼다. 그 후 그는 나귀로 변한 여주인을 몰고 산속으로 도망쳤다. 가져온 재물과 나무 인형 덕분에 빌린 돈은 물론이고 남는 재산까지 확보한 조 씨는 순간적으로 벅찬 기쁨을 느꼈다. 하지만 조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나무 인형을 사용해 여주인과 다른 사람들을 다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조 씨는 허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나무 인형을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이름난 도사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나타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욕망을 이용하려는 협작꾼들이었고 조 씨는 반복적으로 속아 큰 돈만 잃게 되었다. 수개월이 흘렀고 조 씨는 점점 지쳐갔다.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재산도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끊임없이 나무 인형을 움직일 방법을 찾으며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허망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간 화묘 근처를 지나던 조 씨는 어디선가 큰 웃음소리를 들었다. 놀랍게도 그 소리는 조 씨의 상황을 모두 꿰뚫고 있는 듯한 본 적 없는 노인의 웃음이었다. 조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발걸음을 멈추었다. 노인은 순식간에 조 씨에게 다가와 나귀의 주둥이를 움켜잡았다. 그리고 조 씨의 얼굴을 살피며 말했다. 당신은 이 방법을 알 필요가 없을 것이네. 여주인을 만난 것은 불행이었지만 당신이 이 여인을 만난 것은 더 큰 불행이로군. 이어서 노인은 나귀의 가죽을 벗기듯 조 씨가 가지고 있던 나무 인형을 검열하듯 다루었다. 조 씨는 두려움과 경외심에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삼랑자를 꾸짖으며 말했다. 이전 주인들 또한 욕심만 부리다 이렇게 되었지. 당신도 다르지 않을 것이네. 조 씨는 몸을 떨며 눈물만 흘렸고 노인은 나무 인형을 손짓으로 명령하자 조 씨의 품에 있던 나무 인형은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그리고 조 씨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네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어. 보자기 안에는 은재가 가득 들어 있었고 이는 과거 빌린 돈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조 씨는 한동안 멍하니 보자기를 바라보았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 욕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눈물을 훔친 그는 고향으로 향했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앞으로는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여전히 나무 인형과 여주인의 술법이 남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조 씨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재 보자기를 가만히 품에 안고 있었다. 손에 쥔 은재는 그의 마음속 공허와 불안을 잠시 달래주었지만 여전히 판교점에서 본 장면들과 여주인의 술법은 잊히지 않았다. 나귀로 변해 있던 손님들과 피를 흘리며 움직이던 나무 인형, 금빛꽃을 피워낸 그 이상한 열매들까지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마음 한켠에서는 분명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었지만 동시에 조 씨 안에는 기이한 호기심과 욕망이 남아있었다. 고향 허주에 도착한 그는 집안 상황을 점검했다. 이미 그의 재산 대부분은 날아갔고 남은 것은 허름한 가옥과 최소한의 장사 도구뿐이었다. 하지만 조 씨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과 같지 않았다. 그는 판교점에서 본 술법을 잊지 않고 나무 인형을 다루는 법을 배우고자 마음먹었다. 은재는 당장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수 있었지만 조 씨는 잠시 욕망을 억누르고 자신이 제대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며칠 후 조 씨는 허주 근처에서 이름난 도사를 찾아 나섰다. 그는 도사들에게 나무 인형의 비밀과 사람을 나귀로 변하게 만드는 술법, 금빛 열매와 소병의 기묘한 힘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사들은 조 씨의 말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나 그의 욕망을 꿰뚫고 교묘하게 돈을 요구하며 접근했다. 몇몇은 아예 허풍을 떨며 불가능한 주문과 방법을 가르쳐달라고 조 씨를 현혹했다. 조 씨는 이 과정에서 재산을 조금씩 잃었고 속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점점 초조해졌다. 시간이 흐르며 조 씨는 점차 자신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것을 느꼈다. 매일 밤 그는 나무 인형과 여주인의 힘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고 또다시 술법을 익히려 도사를 찾아다니는 일상을 반복했다. 허주 전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입소문과 전설을 보았지만 실제로 자신이 기대한 결과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의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몸은 말 그대로 피폐해졌다. 그러나 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돈은 나중에 갚아도 된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며 나무 인형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단서를 하나하나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어느 겨울날 조 씨는 동간 화묘 근처를 지나던 중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고 무시하려 했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조 씨의 마음속 깊은 욕망과 두려움을 꿰뚫는 듯했다. 그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발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바람처럼 나타난 한 노인이 조 씨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나귀의 주둥이를 움켜잡고 조 씨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노인은 조 씨에게 말했다. 이 방법을 알 필요가 없는 것이 좋네? 여주인을 만난 것은 불행이었지만 당신이 그 여인을 만난 것은 더 큰 불행이로군. 조 씨는 두려움과 경외심에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조 씨가 가지고 있던 나무 인형을 살펴보며 그 힘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한 그는 삼랑자를 꾸짖으며 이전 주인들 또한 욕심만 부리다 이렇게 되었지. 당신도 다르지 않을 것이네 라고 말했다. 조 씨는 몸을 떨며 눈물만 흘렸다. 노인은 나무 인형을 손짓으로 명령하자 조 씨의 품에 있던 나무 인형은 척척 갈라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조 씨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네며 말했다. 당신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겠소. 보자기 안에는 은재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이는 조 씨가 과거 빌린 돈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액수였다. 조 씨는 한동안 멍하니 보자기를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해야 할 일, 욕망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다. 욕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허망하게 시간을 허비하던 과거와 달리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눈물을 훔친 조 씨는 고향으로 향하며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마음속으로 새겼다. 그러나 그의 앞길에는 여전히 판교점에서 본 여주인의 술법과 나무 인형이 남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이 그림자는 언제라도 그의 선택과 행동을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조 씨는 고향 허주로 돌아온 뒤 은재 보자기를 품에 안고 장사와 생활을 정리했다. 그는
판교점에서 본 여주인의 술법과 나무 인형의 힘이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힘을 직접 다루기에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꼈다. 그는 잠시 욕망을 억누르고 우선 빌린 돈을 갚는 일부터 계획하기로 했다. 은재를 계산해보니 과거 빌린 액수와 정확히 맞아떨어져 마음속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교점과 여주인의 기이한 힘이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조 씨는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 소변과 피를 이용한 술법의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싶다는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그는 고향의 지인들을 통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장사와 도술에 관한 기록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허주에는 이름난 장사꾼과 도사가 있었으나 대부분은 그가 원하는 수준의 지식을 전하지 않았고 일부는 조 씨의 욕망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 했다. 조 씨는 여러 도사를 만나고 협작꾼과 사술사들을 접하며 점차 분별력을 키워나갔다. 그는 단순히 술법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나무 인형을 움직이는 힘과 사람을 나귀로 변하게 만드는 비밀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몇 번씩 시도했지만 그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고 돈과 시간을 허비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 결국 조 씨는 혼자만의 수련과 관찰을 결심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조 씨는 허주 근처 동간 화묘를 지나며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겠거니 하며 무시하려 했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조 씨의 마음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져 발걸음을 멈췄다. 순간 바람처럼 나타난 노인이 조 씨 앞에 서 있었다. 노인은 나귀의 주둥이를 움켜잡고 조 씨를 예리하게 살펴보았다. 노인은 조 씨에게 말했다. 당신이 판교점의 여주인을 만난 것은 불행이었지만 그녀를 통해 당신이 얻은 교훈은 더 큰 가치가 있네. 그러나 그 방법을 함부로 쓰면 당신 또한 그 전 주인들처럼 파멸할 것이네. 조 씨는 두려움의 말을 잇지 못했지만 노인은 그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덧붙였다. 당신은 아직 죄를 짓지 않았으니 올바르게 사용할 기회를 줄 수 있겠네. 노인은 손짓으로 조 씨가 품에 안고 있던 나무 인형을 명령했다. 그 순간 나무 인형은 척척 갈라지며 산산조각이 나버렸다. 이어 노인은 작은 보자기를 건네며 말했다. 이 보자기 안에는 당신이 빌린 돈과 맞먹는 은재가 들어있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네. 조 씨는 보자기를 받아든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과거의 욕망과 공포, 실패와 좌절이 스쳐 지나갔다. 보자기를 품에 안은 조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욕망보다는 신중함을 우선시하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그는 눈물을 훔치고 고향으로 향하며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걸어야 할 길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조 씨는 여전히 판교점과 여주인이 남긴 그림자, 나무 인형과 그 술법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그의 뒤를 끊임없이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조 씨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시험하고 있었다. 조 씨는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았다. 욕망과 두려움 속에서 흔들리던 과거의 자신과 달리 이제 그는 보다 신중하고 냉철한 장사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미묘한 호기심이 남아있었다. 나무 인형과 여주인의 술법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싶은 욕망이었다. 이 욕망은 조 씨가 살아가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조 씨는 고향 허주에서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시작했지만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판교점의 기억과 여주인의 술법은 그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매일 나무 인형과 관련된 전설과 기록을 뒤지고 도사들의 가르침을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공부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나무 인형을 완전히 다루어 사람이나 재물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다. 대부분의 도사들은 조 씨의 진위를 의심하며 그의 욕망을 이용하려고 했고 몇 번이나 속아 재산을 잃었다. 조 씨는 그때마다 상처와 좌절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밤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 소병의 신비로운 힘을 상상하며 스스로 실습을 반복했다. 단순히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려는 것이었다. 그의 손에는 늘
나무 인형 조각과 작은 주머니가 있었고 이를 가지고 실험을 반복하며 실패와 성공을 기록했다. 어느 날 허주 근교의 외진 산길을 걷던 조 씨는 또다시 이상한 웃음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번에는 조 씨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과 함께 그는 발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바람처럼 나타난 노인이 있었다. 노인은 조 씨를 날카롭게 살피며 나귀의 주둥이를 움켜잡았다. 노인은 조 씨에게 말했다. 당신이 여주인을 만난 것은 불행이었지만 그녀를 통해 얻은 교훈은 더 큰 가치가 있네. 하지만 그 힘을 함부로 쓰면 당신 역시 그전 주인들처럼 파멸할 것이네. 조 씨는 두려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이어서 삼랑자를 꾸짖으며 말했다. 이전 주인들 또한 욕심만 부리다 이렇게 되었지. 당신도 다르지 않을 것이네. 조 씨는 몸을 떨며 눈물만 흘렸다. 노인은 조 씨의 품에 있던 나무 인형을 손짓으로 명령했다. 그 순간 나무 인형은 척척 갈라지며 산산조각이 났다. 이어 그는 작은 보자기를 조 씨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 안에는 당신이 빌린 돈과 맘먹는 은재가 들어있네. 이제 당신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네. 조 씨는 보자기를 받아든 채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과거의 욕망과 공포, 실패와 좌절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보자기를 품에 안은 조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부터는 욕망보다 신중함을 우선하고 올바른 길을 걸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그는 눈물을 훔치고 고향으로 향하며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걸어야 할 길을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판교점에서 본 여주인의 술법과 나무 인형이 남긴 그림자는 여전히 그의 앞길에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뒤를 끊임없이 따라오는 그림자처럼 조 씨가 선택하는 길을 시험하고 있었다. 조 씨는 한동안 평온한 삶을 이어가며 나무 인형과 관련된 연구와 장사에 힘썼다. 그는 더 이상 남을 속이거나 욕망만을 빚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 소병의 힘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조 씨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과거와 달리 재산보다 자신이 쌓아가는 경험과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탐구심이 남아있었다. 나무 인형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는 욕망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나무 인형과 사람, 그리고 세상의 술법을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조 씨는 알았다. 이 욕망은 살아있는 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 힘을 제대로 쓰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그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임을. 조 씨는 고향에서 몇 달? 아니, 몇 해를 보내면서 나무 인형과 판교점 여주인의 술법을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는 단순히 장사로 돈을 버는 것보다 나무 인형의 힘과 사람과 자연의 흐름을 읽는 법을 배우는데 집중했다. 처음에는 실패와 좌절이 많았지만 점차 나무 인형을 조금씩 움직이거나 금빛 열매를 발현시키는 법을 감지할 수 있게 되었다. 조 씨는 자신이 이전과 달리 단순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집중력과 관찰력으로 술법의 핵심을 깨닫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허주 근처 숲속에서 조 씨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며 바람이 없는 곳에서 잎이 춤추는 듯했고 땅 위에는 금빛 꽃잎이 자연스럽게 흩날렸다. 그는 순간적으로 판교점에서 여주인이 나무 인형으로 농사짓던 모습을 떠올렸다. 설마 나도 해낼 수 있는 건가? 조 씨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나무 인형 조각과 금빛 열매를 꺼내 조심스럽게 실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몇 번이고 반복했지만 나무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고 금빛 열매는 단순한 장식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조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의 욕망과 조급함을 버리고 인내심과 집중력을 바탕으로 실험을 이어갔다. 어느 순간 작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나무 인형의 팔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조 씨는 숨을 죽이고 관찰했다. 인형은 처음보다 조금 더 생명력 있는 움직임을 보였고 땅 위에 놓인 금빛 열매도 빛을 발하며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날 밤 조 씨는 처음으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가 그의 의지에 반응한다는 것을 체감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인형과 열매를 이용해
작은 시범을 보였다. 인형은 그의 명령에 따라 웅크린 자세에서 천천히 서서 움직였고 금빛 열매는 그의 손길을 따라 빛을 발하며 자라났다. 조씨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땀이 흘렀다. 그는 지금까지의 좌절과 실패가 모두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조씨는 이 힘이 단순히 재미나 탐욕을 위해 쓰일 수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과거 판교점에서 여주인이 사용하던 술법의 위험성을 떠올렸다. 한순간의 실수로 사람을 나귀로 변하게 하거나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아직도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힘을 다루기로 결심했다. 욕심을 버리고 지혜와 인내로 술법을 제어하는 법을 익히겠다고 마음먹었다. 며칠 뒤 조씨는 실험의 범위를 조금 넓혔다. 이번에는 작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인형과 금빛 열매의 힘을 시험해 보았다. 처음에는 개나 고양이 같은 소동물들이 그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점차 한두 마리의 행동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씨의 의도대로 움직이며 작은 지시를 따르는 듯 보였다. 조씨는 숨을 죽이고 관찰하며 자신의 힘을 점점 더 정확히 조절할 수 있음을 느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조씨의 마음속 한켠에는 여전히 욕망이 숨어 있었다. 돈과 재산을 불리는 욕심, 권력과 힘을 탐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 욕망을 인정하고 동시에 지혜롭게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씨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올바르게 쓰는 방법임을 점점 확실히 느꼈다. 조씨는 그렇게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통해 점점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해갔다. 과거의 좌절과 실패는 그에게 값진 교훈을 주었고 이제 그는 단순한 장사꾼을 넘어 술법과 자연의 힘을 이해하는 존재로 변화하고 있었다. 허주 땅에서 그는 점점 고독하지만 단단한 힘을 길러나갔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깊고 그의 행동에는 신중함과 지혜가 배어 있었다. 조씨는 허주에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의 힘을 익히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불안과 갈등으로 뒤엉켜 있었다. 힘을 제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반면 과거 판교점에서 여주인의 술법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도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힘을 즐기거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면 큰 재앙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조씨는 매일 명상과 관찰을 반복하며 힘의 한계를 확인하고 작은 실패를 통해 배우며 조심스럽게 나아갔다. 어느 날 조씨는 숲속 외진 곳에서 자신보다 오래된 나무를 발견했다. 그 나무는 수백 년 된 듯 굵은 줄기와 가지를 뻗고 있었으며 주변의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생명력이 강하게 느껴졌다. 그는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그 나무 근처에 두고 실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형이 서서히 움직이며 주변 땅과 나무와 연결되는 듯한 현상이 나타났다. 조씨는 숨을 죽이고 관찰했다. 인형의 움직임과 금빛 열매의 발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그 힘이 단순히 사람을 속이거나 재물을 불리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씨는 자신이 이제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자연과 술법, 나무 인형을 연결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금빛 열매의 성장과 인형의 움직임을 통해 술법이 인간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연과 연결될 수 있음을 이해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힘을 잘못 사용하면 과거 여주인처럼 주변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경고도 생생하게 느꼈다. 그날 밤 조씨는 숲속에서 명상하며 자신과 나무 인형의 연결을 시험했다. 그는 자신의 의도를 조용히 마음속으로 집중하며 인형에게 명령을 내렸다. 놀랍게도 인형은 그의 의도대로 움직였고 금빛 열매는 그의 손길을 따라 작은 빛을 발하며 싹이 트고 꽃을 피웠다. 조씨는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힘은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니라 제어하고 조화롭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다음 날 조씨는 이 힘을 장사와 연결해 보기로 했다. 그는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사용해 작은 농작물을 실험하며 수확량을 늘려 장사에 활용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조씨의 방법을 의심했지만 점차 그의 농작물이 남다른 결과를 내는 것을 보고 감탄했다. 조씨는 단순히 재물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힘을 올바르게 활용할 때 결과가 조화롭고 안정적임을 배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 씨의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미묘한 욕망이 남아 있었다.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완전히 이해하고 사람과 재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이전에 판교점에서 겪었던 재난과 공포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 욕망을 완전히 억누르지 않고 대신 신중함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루기로 결심했다. 조 씨는 날마다 실험과 명상을 반복하며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의 힘을 통제하는 법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해갔다. 그는 단순히 재산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힘의 본질을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 씨는 자신이 여전히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그 욕망을 통제하고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 그렇게 허주에서의 생활은 단조로워 보이지만 조 씨에게는 매 순간이 중요한 실험과 학습의 연속이었다. 그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되새기며 그 힘을 악용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연결을 이해한 조 씨는 이제 단순한 장사꾼을 넘어 자신만의 술법과 능력을 가진 존재로 성장해가고 있었다. 조 씨는 허주에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다루는 능력을 점점 완벽하게 익혀갔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과거 판교점에서의 기억과 욕망이 남아 있었다. 나귀로 변했던 손님들, 피를 흘리며 움직이던 나무 인형, 그리고 금빛꽃이 피어난 밭의 광경은 그를 밤마다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동시에 그 힘을 시험하고 싶은 호기심도 커져갔다. 어느 날 조 씨는 허주 인근 장터에 나가 장사를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물건을 팔기보다 자신이 연구한 술법과 나무 인형, 금빛 열매의 힘을 활용해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장사를 했다. 장터를 찾은 사람들은 조 씨의 물건을 보며 신기해했고 그가 제공한 금빛 열매와 나무 인형을 이용한 시범은 곧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조 씨의 능력을 경이롭게 바라보았고 그의 장사는 점점 번창했다. 조 씨는 장사와 연구를 병행하며 힘의 사용법과 책임감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사람을 속이거나 재물을 불리기 위해 힘을 쓰지 않고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힘을 사용하며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조 씨에게 남아있는 욕망은 여전히 강력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힘을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다면 과거 여주인과 같은 재앙 없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날 밤 조 씨는 장터에서 돌아와 숲속에 있는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 앞에 앉았다. 그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고 인형과 열매가 자신에게 반응하도록 마음을 집중했다. 처음에는 조금의 움직임도 없었지만 점차 인형의 팔과 다리가 그의 의도대로 움직였고 금빛 열매는 작은 빛을 발하며 싹을 틔웠다. 조 씨는 숨을 죽이고 관찰하며 이 힘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조 씨는 나무 인형을 움직이며 실험을 계속했고 이번에는 금빛 열매를 이용해 작은 동물들을 시험해보기로 했다. 작은 새와 토끼, 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일부 동물들은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 씨는 자신의 힘이 단순히 장난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체와 자연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실감했다. 그러나 이 힘을 과용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확했다. 조 씨는 자신이 실험한 동물들을 관찰하며 힘을 지나치게 쓰면 불균형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욕망을 통제하고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더 깊이 배우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단순히 재물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힘의 본질과 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였다. 며칠 후 조 씨는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의 힘을 이용해 장터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장사를 시작했다. 그는 자연의 흐름과 사람들의 마음을 관찰하며 필요한 만큼만 힘을 사용했다. 사람들은 조 씨의 장사법을 경이롭게 바라보았고 그의 평판은 점점 높아졌다. 하지만 조 씨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얻은 힘을 과시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신중했고 힘의 사용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조 씨는 점점 자신이 원하는 삶과 힘의 균형을 찾아갔다.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의 힘은 이제 단순한 장난이나 탐욕의 도구가 아니라 그가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실패와 좌절을 되새기며 앞으로는 욕망보다는
지혜와 책임감을 우선으로 행동하기로 다짐했다. 조 씨는 이제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술법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현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조 씨는 허주에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의 힘을 안정적으로 다루게 되면서 이제는 단순한 장사 이상의 목적을 품게 되었다. 그는 과거 판교점에서 여주인이 저지른 비극과 재산의 탐욕을 떠올리며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재앙이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조 씨는 힘을 시험할 때도 항상 작은 범위와 제한된 대상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숲속의 동물이나 작은 농작물 또는 자신이 신뢰하는 이웃의 장사에만 조심스럽게 힘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허주 근처 외진 산길을 지나던 조 씨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인데 나무들이 흔들리고 먼 곳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직감적으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챙기고 그 기운이 감도는 방향으로 향했다. 숲속 깊은 곳에서 조 씨는 작은 호수와 그 주변에 나무 인형 2개를 발견했다. 놀랍게도 그 인형들은 자신이 마지막으로 다뤘던 모습 그대로 웅크린 채로 멈춰 있었다. 조 씨는 숨을 죽이고 관찰했다. 인형 주변에는 금빛 열매가 흩어져 있었고 그것들이 자연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는 듯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움직이려 시도했다. 놀랍게도 인형은 조금씩 움직이면서 호수의 물결과 조화를 이루었다. 조 씨는 이를 보며 깨달았다.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의 힘은 단순히 사람과 재물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사물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이었다. 조 씨는 그날 밤 숲속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가진 힘과 책임, 그리고 과거의 실패를 되새기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했다. 판교점에서 여주인이 남긴 재앙과 자신이 겪었던 공포를 떠올리며 조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힘은 단순히 나의 욕망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데 써야 한다. 다음 날 조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활용해 작은 농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다. 그는 힘을 쓰되 자연의 흐름과 사람들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다. 마을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운 수확을 거두었고 조 씨의 평판은 높아졌다. 사람들은 조 씨를 경이로운 인물로 여기며 그의 조언과 도움을 신뢰했다. 그러나 조 씨는 단순한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과거 판교점의 여주인과 달리 힘을 탐욕에 사용하지 않고 지혜와 조화로 통제하는 법을 계속 연구했다. 그는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통해 자연과 인간, 사물과 에너지를 연결하는 방법을 탐구하며 점차 사람들을 돕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해갔다. 어느 저녁, 조 씨는 숲속에서 홀로 나무 인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힘은 무서운 것일 수도 유익한 것일 수도 있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루는 마음과 의지에 달려있다. 그는 과거의 좌절과 공포, 그리고 욕망을 모두 되새기며 앞으로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더욱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조 씨의 눈빛은 차분하지만 단단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라 숲과 인간, 그리고 술법의 힘을 이해하는 진정한 수련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조 씨는 허주에서 힘을 익히고 사람들과 자연의 조화를 배우는 동안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를 떠올렸다. 그것은 바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의 완전한 비밀을 깨닫는 일이었다. 그는 과거 판교점에서 여주인이 보여주었던 비극과 재산 탐욕의 교훈을 떠올리며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람뿐 아니라 자연마저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새겼다. 조 씨는 이제 욕망보다 지혜와 책임을 최우선으로 두고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연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조 씨는 매일 숲속에 나무 인형을 놓고 명상과 실험을 반복했다. 그는 인형의 움직임과 금빛 열매의 빛, 그리고 주변 자연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작은 성공을 거두면서 점점 힘을 통제하는 법을 익혔다. 인형은 그의 의도에 따라 움직였고 금빛 열매는 그의 집중력과 마음가짐에 따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다. 조 씨는 이를 통해 술법의 핵심은 힘 자체가 아니라 힘을 다루는 마음과 집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날 조 씨는 숲속 깊은 곳에서 또 다른 나무 인형을 발견했다. 그 인형은
이전에 보았던 인형보다 훨씬 정교하고 마치 살아있는 듯한 생동감을 품고 있었다. 조 씨는 조심스럽게 인형을 만지며 자신의 의지를 집중했다. 놀랍게도 인형은 그의 의도대로 움직이며 금빛 열매 주변의 자연 에너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다. 조 씨는 숨을 죽이고 관찰하며 이제 그는 힘을 단순히 다루는 단계를 넘어 자연과 의식적으로 연결할 수 있음을 느꼈다. 조 씨는 이 힘을 활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는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이용해 농작물을 풍성하게 만들고 가뭄이나 병충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왔다. 마을 사람들은 조 씨의 능력을 신기해하며 존경했고 그의 평판은 점점 높아졌다. 조 씨는 힘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에게 엄격히 부과하며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 그러나 조 씨에게도 시험은 남아 있었다. 힘이 강력해지면서 그것을 탐하는 사람들의 시선도 함께 따라왔다. 일부 탐욕스러운 상인이나 도사들은 조 씨의 능력을 알아차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 조 씨는 그때마다 침착하게 대응하며 힘을 절대 남용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했다. 그는 이제 힘을 통제하는 법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읽고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까지 갖추게 되었다. 어느 밤 조 씨는 숲속에서 명상하며 과거 판교점에서 여주인을 마주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자신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을 실감하며 한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공포와 불안을 떨쳐냈다. 조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힘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쓰는 사람만이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는 이제 힘을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 씨의 삶은 점차 안정되었고 그는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의 힘을 이용해 마을과 주변 숲을 조화롭게 관리하며 살아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탐욕이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힘과 책임의 균형을 이해하며 매일을 살아갔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호기심과 탐구심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술법의 깊이를 이해하려는 순수한 열정이었다. 조 씨는 숲속에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바라보며 속으로 미소 지었다. 과거, 판교점에서의 비극, 여주인의 술법, 나귀로 변했던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좌절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힘의 본질과 책임, 지혜와 조화를 온전히 이해한 존재가 되어 허주에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이어가게 되었다. 조 씨는 힘을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하게 되면서 허주뿐 아니라 주변 마을에서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는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이용해 사람들의 생활을 돕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갔다. 하지만 조 씨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구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단순히 힘을 사용하는 법을 넘어 술법의 근원과 인형의 비밀, 금빛 열매가 가진 신비로운 에너지까지 완전히 이해하고 싶었다. 조 씨는 매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관찰하고 실험했다. 그는 이제 과거처럼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힘과 자연의 흐름을 연결하는 방법을 세밀하게 연구했다. 인형의 움직임과 열매의 성장은 조 씨의 마음과 의지에 따라 달라졌고 그는 점점 그 힘과 하나가 되어갔다. 어느 날 조 씨는 나무 인형 2개를 나란히 놓고 금빛 열매를 사이에 두었는데 놀랍게도 인형들이 서로의 움직임을 따라하며 금빛 열매를 중심으로 하나의 생명체처럼 조화를 이루었다. 조 씨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제야 이 힘이 단순한 조작이나 마법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와 에너지를 연결하는 술법임을 확실히 깨달았다. 조 씨는 이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자신만의 규칙을 세웠다. 첫째, 절대로 힘을 탐욕이나 재물을 위해 남용하지 않는다. 둘째, 셋째, 힘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명상과 관찰을 통해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 그는 이러한 규칙을 지키며 힘을 사용함으로써 단순히 능력을 가진 존재를 넘어 현명한 주체로 거듭났다. 둘째, 소문을 들은 다른 도사들과 탐욕스러운 상인들이 그의 능력을 탐내며 접근해왔다. 그들은 조 씨에게 금빛 열매나 나무 인형의 힘을 팔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조 씨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는 과거 판교점의 여주인이 저지른 재앙을 떠올리며 힘을 잘못 사용하면 반드시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태도는 단호했지만 공정했으며 사람들은 조 씨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다. 어느 저녁 조 씨는 숲속에서 금빛 열매를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다. 판교점 여주인과 나귀로 변한 사람들, 자신이 겪었던 공포와 좌절, 그리고 나무 인형을 통해 얻은 교훈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조용히 속으로 다짐했다. 이 힘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쓰면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잘못 쓰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 조 씨의 눈빛은 단호하고도 차분했다. 그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지혜와 책임감으로 힘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음 날 조 씨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작은 농작물과 가축을 관리하며 힘을 사용해 생태계와 농업에 도움을 주었다. 금빛 열매는 놀랍도록 빠르게 성장했고 나무 인형은 조 씨의 의도대로 움직이며 농작물과 동물을 돌보았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점차 그 결과에 감탄하며 조 씨에게 감사했다. 조 씨는 힘의 사용이 탐욕이 아닌 조화와 이해에 의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참된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조 씨의 삶은 점점 안정되고 그는 허주에서 존경받는 존재가 되었다. 과거의 공포와 좌절, 욕망과 실패는 이제 그를 성장하게 한 자양분이 되었으며 그는 힘과 자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났다. 조 씨는 숲속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과 실험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지켜나가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조 씨는 이제 허주와 주변 마을에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의 힘을 이용해 사람들을 돕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호기심과 탐구심이 남아있었다. 그는 단순히 힘을 사용하는 법만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술법과 자연,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아가 힘의 한계와 본질까지 이해하고 싶었다. 그래서 조 씨는 매일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명상과 실험을 반복했다. 조 씨는 나무 인형 2개를 나란히 놓고 금빛 열매를 가운데 두며 집중했다. 처음에는 인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 움직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있는 듯한 생명력을 드러냈다. 금빛 열매는 조 씨의 손길과 의지에 따라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으며 그는 그 과정을 숨죽이며 관찰했다. 그는 깨달았다.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의 힘은 단순한 마법이나 조작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과 인간, 사물의 에너지를 연결하는 술법임을. 조 씨는 힘의 사용에 자신만의 규칙을 세웠다. 그는 절대로 힘을 탐욕이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지 않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힘을 사용했다. 또한 힘을 쓰기 전에는 반드시 명상과 관찰을 통해 판단하고 신중하게 행동했다. 조 씨는 이러한 원칙을 지키며 점점 지혜롭고 숙련된 존재로 성장해갔다. 하지만 시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의 능력을 알아챈 몇몇 상인들과 도사들이 접근해 힘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려 했다. 조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힘의 영향력과 책임감을 더욱 깊이 깨달았다. 힘은 단순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도구임을 체감했다. 어느 날 조 씨는 숲속 깊은 호수 근처에서 또 다른 나무 인형을 발견했다. 이전보다 훨씬 정교하고 살아있는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조 씨는 숨을 죽이고 인형을 관찰하며 마음을 집중했다. 놀랍게도 인형은 그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며 주변의 자연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그는 그제야 힘의 본질과 술법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했다. 힘은 단순히 재물이나 권력을 얻는 도구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 사물의 에너지를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수단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조 씨는 힘을 활용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금빛 열매와 나무 인형을 이용해 농작물과 가축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점차 그 결과에 감탄하며 조 씨를 존경했다. 조 씨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몸소 실천하며 과거 판교점에서 여주인의 재앙과 자신의 실패를 기억하고 다시는 힘의 탐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 조 씨는 단순한 장사꾼이 아닌
술법과 자연,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존재로 완전히 거듭났다. 과거의 고난과 실패, 공포와 좌절은 그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는 힘과 조화, 지혜와 책임의 균형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갔다. 조 씨는 숲속에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임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시간이 흘러 조 씨는 허주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탐욕이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고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통해 힘을 통제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법을 체득했다. 그의 일상은 단조로워 보였지만 내면은 매일매일 숲과 인형, 금빛 열매를 관찰하며 깨달음을 쌓는 연속이었다. 이제 조 씨에게 힘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의 균형을 맞추는 매개체였다. 조 씨는 매일 새벽 숲속에서 명상을 시작했다. 그는 나무 인형 2개를 마주하며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의지와 에너지를 인형과 금빛 열매에 집중시켰다. 이전에는 인형과 열매가 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에만 집중했지만 이제는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까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었다. 바람의 흐름, 물의 움직임, 동물들의 반응까지 고려하며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허주 사람들은 조 씨를 단순한 장사꾼이 아닌 숲과 인간, 술법의 힘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신비로운 존재로 보기 시작했다. 조 씨는 그들의 부탁을 신중히 받아들였고 힘을 이용해 농작물의 수확을 돕거나 가뭄을 완화하고 때로는 숲의 동물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했다. 그는 힘을 사용하는 순간에도 탐욕이나 자기 욕심은 철저히 배제했다. 오직 조화와 도움, 그리고 배움만이 그의 목표였다. 그러던 어느 날 조 씨는 숲속에서 금빛 열매가 갑자기 빛나고 인형들이 이상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직감적으로 긴장하며 가까이 다가갔다. 순간 인형들은 서로 부딪히듯 움직이며 금빛 열매 주변에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조 씨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는 단순히 인간의 의지를 따르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였으며 때로는 인간의 마음과 맞서거나 시험을 주기도 한다는 사실이었다. 조 씨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인형과 열매에 자신의 의지를 전달했다. 그러자 소용돌이는 점차 잦아들고 인형들은 다시 차분히 제자리를 잡았다. 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다. 힘은 통제할 수 있지만 그 힘도 스스로의 생명과 의지를 가진 존재와 함께할 때 진정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는 이제 단순히 술법을 배우고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힘과 자연, 그리고 생명체의 조화까지 이해하는 단계에 도달한 것이다. 이후 조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힘을 나누고 숲과 자연을 돌보며 삶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힘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절대 과욕에 휘둘리지 않았다. 힘의 사용과 책임, 그리고 조화와 균형의 중요성을 깊이 깨달은 조 씨는 이제 허주와 그 주변에서 존경받는 현자로 자리 잡았다. 조 씨는 숲속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바라보며 과거 판교점에서 여주인과 겪었던 공포와 시련을 떠올렸다. 그때의 두려움과 절망은 이제 그를 성장하게 한 자양분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조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힘은 결코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자연과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함과 평온, 그리고 숲과 힘의 조화를 이해한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세월이 흘러 조 씨는 허주와 주변 마을에서 완전히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활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관리하고 숲을 보호하며 사람들을 돕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단순한 장사꾼의 것이 아니었다. 조 씨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터득했을 뿐만 아니라 술법과 자연, 사람의 마음이 얽힌 복잡한 관계까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힘을 단순히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조화롭게 연결시키는 경지에 올라 있었다. 조 씨는 매일 아침 숲속에서 명상을 하고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와 힘이 인형과 열매에 영향을 미치면서 자연과 사람,
동물과 사물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을 느꼈다. 과거 판교점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재앙, 여주인의 탐욕은 이제 그에게 경고와 교훈으로 남아 있었다. 힘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마음과 조화, 책임이 결합될 때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다. 그날 밤 조씨는 숲속에서 인형과 열매를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지난날을 떠올렸다. 판교점에서 여주인의 술법과 나귀로 변한 사람들, 자신이 겪은 공포와 좌절, 그리고 힘을 잘못 사용했을 때의 결과가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절대 과거처럼 탐욕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힘은 오직 조화와 책임 속에서만 사용할 것이다. 조씨의 눈빛은 단호하고 차분했으며 그 속에는 숲과 힘, 사람과 자연을 이해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조씨는 이제 힘의 진정한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힘을 남용하지 않고 항상 사람과 자연, 숲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사람들은 그의 행동을 경이롭게 바라보았고 점점 그의 존재를 신뢰하며 따르게 되었다. 조씨는 힘을 단순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쓰지 않고 필요한 때와 방법에 맞게 사용하며 삶을 이어갔다. 세월이 지나면서 조씨는 허주와 그 주변 지역에서 지혜로운 현자로 기억되었다. 그는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통해 자연과 인간, 사물과 에너지가 연결되는 법을 터득하고 힘과 책임, 조화의 중요성을 실천했다. 과거의 좌절과 실패는 이제 그의 삶을 단단하게 만든 밑거름이 되었고 그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과 도움을 주며 살아갔다. 조씨는 숲속에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모든 시련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더 이상 탐욕이나 공포에 휘둘리지 않았다. 조씨의 눈빛에는 평온과 단호함, 그리고 힘과 자연, 인간과의 완벽한 조화를 이해한 지혜가 스며 있었다. 이렇게 그는 허주에서 조화롭고 지혜로운 삶을 이어가며 자신의 힘과 경험을 통해 세상과 자연 속에서 의미 있는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조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장사꾼의 성공담이 아니라 힘과 책임, 탐욕과 조화, 인간과 자연이 얽힌 깊은 교훈으로 완성되었다. 그는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통해 숲과 인간, 생명과 에너지의 관계를 이해하며 과거 판교점에서의 공포와 실패를 거울 삼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터득했다. 조씨의 삶은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이나 재물을 쫓는 과정이 아니었다. 그는 힘과 조화, 지혜와 책임이 결합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완전히 거듭난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조씨의 능력과 지혜를 존경하며 그를 찾았고 조씨는 언제나 겸손하게 그들을 맞았다. 그는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필요할 때만 도움을 주었다. 또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통해 사람들에게 교훈과 조화를 가르쳤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단순한 힘이나 마법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조씨는 숲속에서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바라보며 자신이 겪은 모든 경험을 되돌아보았다. 판교점의 여주인이 남긴 재앙과 자신이 겪었던 공포, 나귀로 변한 사람들, 힘의 탐욕과 좌절은 이제 그를 성장하게 한 밑거름이었다. 조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힘은 탐욕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조화를 이루고 사람을 돕는 데 써야 한다. 그 원칙만 지킨다면 나는 결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평온과 단호함, 그리고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다. 세월이 지나면서 조씨의 명성은 허주를 넘어 주변 지역까지 퍼졌다. 사람들은 그의 지혜와 힘을 존경하며 따랐고 조씨는 힘과 지혜, 책임을 동시에 갖춘 존재로 기억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처럼 탐욕과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으며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통해 산과 자연, 인간과 술법의 조화를 실천하며 살아갔다. 마지막으로 조씨는 숲속에서 자신이 처음 판교점에서 경험했던 공포와 혼란을 떠올렸다. 그는 그때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었음을 깨달았다. 그 공포와 실패가 그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조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숲속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바라보았다. 그 안에는 단순한 힘의 대상이 아닌 삶과 자연, 인간과 조화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리하여
조 씨는 힘과 지혜, 책임과 조화를 온전히 깨닫고 허주와 그 주변에서 존경받는 존재로 남았다. 그는 과거의 고난과 공포를 뒤로한 채 나무 인형과 금빛 열매를 통해 삶을 배우고 자연과 인간, 술법의 균형을 유지하며 평온하게 살아갔다. 조 씨의 이야기는 힘을 가진 자가 반드시 책임과 지혜를 함께 가져야 함을,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후세에 전하는 전설이 되었다.